전체 유권자 가운데 잡힐 듯 잡히지 않는 부동층이 가장 많은 세대는 어딜까요? 네, 바로 20대와 30대 청년층이라고 합니다. 2024년 청년 세대는 어떤 특징이 있는지, 또 과연 이들이 어떤 선택을 할 것으로 분석해 볼 수 있는지 송재인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86세대, 80년대 대학을 다녔던 60년대생들은 대한민국 민주화 운동을 이끌었던 세대입니다. 한 세대의 젊은이들이 같은 이념적 성향을 띠고 함께 행동했다는 점에서 86세대는 원하든 원하지 않았든 청년 세대의 상징이 됐습니다. 그로부터 40년 가까이 지나 이제 86세대는 나이가 들었지만 그들이 남긴 청년 세대로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청년 세대라면 다른 세대와는 구분되는 그들만의 정체성이 있을 거라는 통념입니다. 2024년 지금의 청년도 과연 이런 분석의 틀 안에서 움직이고 있을까요? YTN이 여론조사기관 엠브레인 퍼블릭에 의뢰해서 지난 7달 동안 실시한 정기 여론조사 결과 가운데 일부입니다. 20대 남녀의 양당 지지율만을 뽑아봤는데요. 보시다시피 그래프상에 한 차례 접점도 또 역전도 없이 그대로 갈라져만 있습니다. 20대 남성은 국민의힘, 20대 여성은 민주당을 지지하는 성향이 뚜렷합니다. 익히 알려진 이대남, 이대녀 현상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남녀로만 갈라져 있을까요? 또 하나의 키워드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생존 경쟁입니다. 취업 시장에서의 경쟁이 너무 치열해서 20대는 생존하기 위해 각계 전투를 벌이고 있다는 건데요. 그렇다면 20대는 취업에 성공한 부류와 실패한 부류로만 나눠보면 되는 걸까요? 아닙니다. 통계를 보면 20대 가운데 몸이 아픈 것도 육아나 가사에 매진하거나 군입대를 앞둔 것도 아닌데 학업 또 취업과 동떨어져서 그저 쉬었다고 답하는 숫자가 늘고 있습니다. 이들은 일하지 않고 의지도 크게 없는 니트족에 가깝습니다. 심지어 20대 니트족은 다른 세대에 비해서도 그 비중이 높습니다. 또 학력에 따라서도 그 비중이 큰 차이를 보이지도 않습니다. 다른 세대와는 구분되는 분명한 하나의 그룹이 형성돼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경제활동을 하는 인구가 많은 30대는 분명한 그 세대만의 색깔이 있을까요? 30대도 하나로 모이진 않습니다. 이들이 분화하는 이유는 바로 돈입니다. 30대의 자산 점유율을 나타낸 그래프들인데요. 상위 2%의 자산이 30대 전체의 1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상위 30%까지 늘려볼까요? 이들이 가지고 있는 자산은 전체의 80%가 넘습니다. 전 연령대 가운데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달리 말해 모든 세대 가운데 가장 자산 양극화가 심하다는 얘기입니다. 30대 내 자산 양극화의 힌트가 될 수 있는 그래프입니다. 2015년 그래프만 볼까요? 가운데 중간 계층이 가장 많고 상위와 하위 수치는 비슷한 걸 볼 수 있죠. 그런데 2020년 또 2021년 그래프를 보면 가운데 지점이 화면상 왼쪽, 그러니까 비싼 주택 자산으로 쏠렸습니다. 집값 폭등기를 거치면서 주택 투자로 부자가 된 30대가 그만큼 늘어났다는 뜻입니다. 소위 30대는 영끌족이라는 이름표가 따라다니지만 이렇게 살펴보면 집이 있는지 또 없는지에 따라서 또 집이 있어도 빚의 규모에 따라서 저마다 정치적 선택이 달라질 수 있다고 분석할 수 있습니다. 여타의 세대보다 구성원 개개인의 특징이 너무 다양하고 또 강한 이 시대의 청년 세대. 총선을 앞두고 청년들을 노려 각 정당은 이런 공약들을 내놨습니다. 이런 정치권의 청년 호출에 모든 청년 세대가 응답할까요? 선거 직전까지 무당층으로 남아있던 2030들이 많았던 건 정치권의 청년 세대로니 이제는 너무 낡아버린 탓은 아니었을까요? YTN 송재인입니다.